사랑만으로 간호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엄마를 모르는 곳에 보내는 게 아버지한테는 더 무서운 일이야. 집을 지킨다는 게 벽을 지키는 게 아니더라고. 이 사람이 자기가 자기로 있을 수 있는 자리를 지키는 거였어. 자식들은 어머니를 요양원으로 모시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남편은 그 말을 끝내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70이 넘은 한 남자가 아내의 마지막 자리를 지키기 위해 조용히 싸운 이야기입니다. 한정우 씨, 74, 38년을 한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큰 돈을 번 적은 없지만 허리띠를 졸라매서 마련한 집 한 채가 그의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는 평생을 함께한 아내 이순자 씨가 있었습니다. 순자 씨가 쓰러진 건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부엌에서 국을 끓이다가 그대로 주저앉았고 구급차에 실려간 뒤로 2달을 병원에서 보냈습니다. 다행히 고비는 넘겼지만 의사의 말은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퇴원은 가능하다. 하지만 혼자서 일상생활은 어렵다. 누군가 옆에서 계속 돌봐야 한다. 장기적인 돌봄 계획을 세워야 한다. 정우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자식들이 병원으로 모였습니다. 미영아, 아버지가 무슨 말 하려는지 안다. 아버지, 저도 드릴 말씀이 있어요. 앉으세요. 어머니 상태가 보시는 것처럼 많이 안 좋으세요. 의사 선생님도 장기 돌봄이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래, 알아. 그래서 아버지가 돌보면 되지. 아버지가요? 아버지도 74시세요. 어머니를 하루 종일 케어하시면 아버지 몸이 먼저 망가져요. 아버지, 요양원 한번 알아봐요. 요즘은 시설도 좋고 전문 간호사가 상주한다고 해요. 엄마한테 훨씬 안전한 것이에요. 정우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요양원.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요양원이라, 요양원. 침대 위에 순자 씨가 눈을 떴습니다. 아무 말 없이 천장을 바라보다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나 집에 가고 싶어. 병원 침대는 차가워. 우리 집 거실에 앉아있고 싶어. 창밖에 은행나무 보이는 그 자리. 그 한마디에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정우 씨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예전에는 부엌일로 늘 따뜻했던 손이 지금은 종이처럼 가벼웠습니다. 알았어. 집에 가자. 집에 데려다 줄게. 아버지, 감정적으로 결정하시면 안 돼요. 집에서 엄마 돌보다가 더 큰일 나면 그때는 누가 책임져요? 미영아, 아버지가 언제 한 번이라도 이 집안일 내팽개친 적 있더냐? 그게 아니라 이건 마음만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정우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며칠 뒤 순자 씨가 퇴원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정우 씨는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집 가는 거 맞지? 맞아, 우리 집이야.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밀려왔습니다. 오래된 장판 냄새, 부엌의 된장 냄새, 창틈으로 스미는 바깥 공기. 순자 씨가 거실 창가 의자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창밖에는 가을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은행나무 잎이 반쯤 떨어져 있었습니다. 은행나무가 아직 있네? 올해도 노랗게 물들었구나. 당연히 있지. 어디 안 갔어. 여보, 나 여기 앉아 있을게. 여기가 제일 좋아. 정우 씨는 대답 대신 이불을 가져와 아내 무릎 위에 덮어주었습니다. 그 작은 동작 하나에 수십 년의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따뜻하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순자 씨는 화장실을 혼자 갈 수 없었습니다. 밤중에 2번, 3번씩 일어나야 했고 정우 씨는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약 챙기는 시간도 헷갈리고 식사 준비도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갔습니다. 순자 씨가 미안해하는 게 또 마음에 걸렸습니다. 여보, 미안해. 나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잤지? 무슨 소리야. 원래 나이 먹으면 잠이 없어. 걱정 마.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 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우 씨는 아내 앞에서 절대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뒤 미영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얼굴이 왜 이래요? 며칠째 못 주무신 거죠? 아버지, 이러시다가 아버지가 먼저 쓰러지세요. 제가 알아본 요양원이 있는데 시설도 깨끗하고 엄마 상태에 맞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미영아,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하자. 아버지,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엄마를 생각하시면 전문 시설이 맞아요. 사랑만으로 간호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정우 씨는 식탁 위에 놓인 물컵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미영아, 너 어렸을 때 기억나냐? 이 집 처음 이사 왔을 때 너 방이 없어서 거실에서 잤잖아. 엄마가 매일 밤 네 옆에 이불 깔아주고 아침이면 제일 먼저 밥을 차렸어. 아버지, 지금 그 얘기가 왜 나와요? 엄마한테 이 집이 뭔지 아냐? 자기가 평생 밥 짓고 빨래 널고 너희 키우고 아버지 기다리던 곳이야. 그게 이 집이야. 아버지 마음은 알아요. 근데 현실이 있잖아요. 현실. 그래, 현실이 어렵지. 근데 미영아, 엄마를 모르는 곳에 보내는 게 아버지한테는 더 무서운 일이야. 미영은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눈이 젖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정우 씨는 거실불을 끄지 않고 오래 앉아 곁에서 잠든 아내의 숨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정말 끝까지 할 수 있을까?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우 씨는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여보, 어디가? 밖에 바람 부는데 조심해. 좀 알아볼 게 있어. 금방 올게. 문 잠그고 있어. 정우 씨가 찾아간 곳은 동네 주민센터였습니다. 안내 창구 앞에서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키오스크를 척척 눌러 볼일을 보고 나갔습니다. 정우 씨는 번호가 불릴 때까지 의자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기, 죄송하네요. 아내가 아파서 집에서 돌보고 있는데 도움받을 수 있는 제도 같은 게 있습니까? 담당 직원이 여러 가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장기 요양 등급, 방문 요양 서비스, 주야간 보호, 복지용구 대여. 정우 씨는 수첩을 꺼내 한 글자씩 받아 적었습니다. 노안 때문에 수첩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글 쓰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민센터를 나온 뒤 정우 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찾아갔습니다. 거기서도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습니다. 설명을 들었지만 절반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등급 판정, 이용 계획서, 본인 부담금,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그러니까 등급을 받으면 집에서도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까? 네, 가능합니다. 직원의 그 한마디에 정우 씨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우 씨는 철물점에 들렀습니다. 화장실 손잡이와 미끄럼 방지 패드를 샀습니다. 그날 오후 화장실 벽에 손잡이를 달았습니다. 현관에서 거실까지 문턱에 미끄럼 방지 테이프를 붙이고 침대도 화장실 가까운 쪽으로 옮겼습니다. 여보, 이거 언제 다 한 거야? 대단한 거 아니야. 손잡이 하나 달고 테이프 좀 붙인 거지. 고마워, 여보. 이런 거 언제 배운 거야? 고마워하지 마. 당연한데. 당연한 거라고 했지만 그 당연한 일을 위해 정우 씨는 하루 종일 낯선 곳을 돌아다녀야 했습니다. 무릎이 쑤셨지만 그날 밤 잠은 조금 편했습니다. 며칠 뒤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위한 조사원이 집에 왔습니다. 정우 씨는 현관을 깨끗이 치우고 순자 씨 옷도 단정히 입혀두었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2주가 지나 결과가 나왔습니다. 3등급. 재가 서비스 이용이 가능했습니다. 방문 요양 서비스가 시작된 날 요양보호사 박복자 씨가 처음 집에 왔습니다. 68, 동네에서 10년 넘게 이 일을 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저 박복자라고 합니다. 앞으로 오전에 와서 도와드릴게요. 아, 네, 들어오세요. 신발은 여기 놓으시면 됩니다. 정우 씨는 어색했습니다. 남의 손을 빌린다는 게 평생 해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너무 부담 가지지 마세요. 저도 시어머니 모시다가 이 일 시작한 사람이에요. 다 겪어본 거예요. 천천히 하면 됩니다. 아내가 성격이 조용한 사람인데 좀 낯을 가릴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하면 돼요. 어머님, 오늘 날씨 좋죠? 창문 좀 열어드릴까요? 네, 좋아요. 바람 좀 들어오면 좋겠어요. 창문이 열리자 골목에서 참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자 씨의 표정이 조금 풀렸습니다. 복자 씨가 오는 날이면 정우 씨는 그 시간에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처음으로 마트에서 두부와 애호박을 고르는 법을 배웠습니다. 평생 아내가 해주던 일이었습니다. 손자 씨가 늘 사던 두부가 이거였나? 아니, 이거였던 것 같기도 하고. 집에 돌아와 서툴게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순자 씨는 한 숟갈 떠먹고 말했습니다. 여보, 된장 좀 짜. 근데 고마워. 짜? 내가 싱겁게 한다고 했는데 다음엔 줄일게. 아니야, 맛있어. 우리 집 부엌에서 끓인 거라서 맛있어. 그 말에 정우 씨는 부엌에서 잠깐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이 시큰했습니다. 하지만 미영이 마음을 완전히 놓은 건 아니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미영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요양보호사 선생님 오시는 건 좋은데 하루 몇 시간이잖아요. 나머지 시간은 아버지 혼자 다 감당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도 건강검진 받으셔야 해요. 아버지까지 쓰러지시면 어머니는 진짜 갈 데가 없어요. 미영아, 아버지가 아직 멀쩡해. 멀쩡하신 게 아니라 버티고 계신 거잖아요. 어르신,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마침 그 시간에 복자 씨가 있었습니다. 저도 많은 어르신 댁을 다녀봤는데요. 집에서 돌보시는 분들 힘드신 건 맞아요. 근데 어머님처럼 집에 계실 때 표정이 다른 분들이 있어요. 시설 가시면 깨끗하고 안전한 건 맞는데 표정이 없어지는 분들도 봤어요. 뭐라고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사람이 사는 게 안전만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선생님, 그래도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잖아요. 그럼요, 한계 있죠. 그래서 주간보호센터도 있고 야간 돌봄도 신청할 수 있어요. 완벽하진 않지만 방법은 있어요. 저도 도와드릴 수 있고요. 미영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미영아, 잠깐 엄마 좀 보고 가. 방 안에서 순자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영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미영아, 엄마가 너한테 짐이 되는 거 알아. 미안해. 근데 엄마는 이 집이 좋아. 여기 창가에 앉아 있으면 네가 학교 갔다 돌아오던 골목이 보여. 아버지 퇴근하던 길도 보이고 낯선 데 가면 내가 아닐 것 같아. 그게 제일 무서워. 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의 마른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알았어요. 그날 미영은 아무 말 없이 현관에서 신발을 신다가 아버지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아버지, 주간보호센터 알아볼게요. 제가 같이 해볼게요. 정우 씨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고개 끄덕임 하나에 수십 년의 부녀 관계가 담겨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여전히 밤에 두세 번 깨야 했고 약 챙기는 걸 깜빡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것들이 있었습니다. 미영이 주말마다 반찬을 만들어 왔습니다. 복자 씨가 오는 시간 외에도 주간보호센터에 다니는 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순자 씨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아침이면 창가 의자에 앉아 골목을 내다보았습니다. 참새가 오면 반가워했고 택배 아저씨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간간히 부엌에 와서 정우 씨가 요리하는 걸 구경했습니다. 여보, 팥 썰 때는 어슷하게 썰어야지. 뭘 그렇게 뭉텅뭉텅 써는 거야? 알았어. 잔소리는 여잔하네. 잔소리가 아니라 가르쳐 주는 거야. 정우 씨는 투덜거리면서도 웃었습니다. 이 잔소리가 들리는 부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순자 씨가 먼저 잠든 뒤 정우 씨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가로등 불빛이 골목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38년 동안 매일 보던 풍경이었습니다.
이 집이 좋은 건 넓어서가 아니었어. 여기서 우리가 함께 살아낸 시간이 있으니까 좋은 거였어. 정우 씨는 아내가 잠든 방을 바라보았습니다. 집을 지킨다는 게 벽을 지키는 게 아니더라고. 이 사람이 익숙한 냄새를 맡고 익숙한 소리를 듣고 자기가 자기로 있을 수 있는 자리를 지키는 거였어.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야. 이 사람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일이. 다음 날 아침 해가 떴습니다. 정우 씨가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된장을 조금 덜 넣었습니다. 순자 씨가 창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은행나무에 새 잎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올해도 은행나무 잎이 나오니? 그러게, 올해도 왔네. 내년에도 볼 수 있겠지? 당연하지. 같이 보자. 순자 씨가 웃었습니다. 창가에 앉아 웃는 아내의 얼굴 위로 햇살이 내려앉았습니다. 정우 씨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국자를 든 채로 잠깐 멈춰서서. 사람은 마지막에 가장 편한 침대를 원하는 게 아니라 가장 익숙한 삶을 원하는 건지도 모릅니다. 당신에게도 끝까지 떠나고 싶지 않은 자리가 있습니까? 지금 당신이 앉아 있는 그 자리가 누군가에게는 평생을 걸고 지킬 만한 곳일 수 있습니다. 오늘도 묵묵히 집을 지키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보냅니다.